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예, 먼저 어제 있었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그 소식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된 지 30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입장문을 내고 늦게까지 강서구의 보궐선거 지켜봤다라고 밝혔는데 선당 후사의 자세로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께 누가 돼서 죄송하다. 또 본인의 사퇴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억울한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회사를 운영했다면서 불법을 저지른 적 결코 없고 제게 주어진 방법으로 결백을 입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장관급 국무위원 후보자가 낙마한 건 이번이 5번째입니다. 예, 국민의힘 혁신위를 구성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에 내부적으로 쇄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 대응 방안으로 국민의힘은 당 혁신기구 구성할 방침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어제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민심의 질책을 소중히 받들어 쇄신을 위한 기구 조속히 발족하고 또 당의 전략과 정책 방향도 재점검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총선 기획단 출범시켜서 이제 총선 체제로 전환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당 대표가 아니라 중진급 인사가 위원장을 맡은 인재영입위원회 곧 출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자, 그런데 당의 쇄신 방향을 놓고는 쇄신을 해야 된다는 뜻은 똑같은데 그 방향을 놓고는 지금 당내에서 의견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당의 쇄신 방향 놓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출마 준비하는 일부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나 고위급이 고강도로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자 또 비수도권 출신의 다른 일부 인사들은 왜 우리만 저 자세로 가느냐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또 일부 최고위원은 사무총장이나 부총장, 대변인, 여의도연구원장 또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이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를 해야 한다 이런 건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 대표는 실제로 당의 쇄신 의견 좀 폭넓게 듣기 위해서 오늘 최고위원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이 면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서 당을 사랑하는 많은 우리 의원들의 애정 잘 담아내야 하겠다 이렇게 답했고요. 그리고 이 쇄신 방안을 언제쯤 발표하느냐 이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내용 정리해서 차후에 말씀드리겠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선거에서 많이 져서 뭐 차이도 많이 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국민의힘 내부가 좀 혼란스러운 듯한 그런 모습 지금 전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내부 총질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제명해야 한다. 그런 말도 했어요. 맞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내부 총질 이준석 제명하고 합리적인 세력과의 확장 정치를 해야 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제명 주장한 이유로는 이 강서구청장 선거가 어렵다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와중에 조금이라도 당을 도와주기는커녕 비판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유세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이 유세를 할 때 한 유권자가 땡땡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욕설을 했고 안철수 의원이 거기에 맞받아서 땡땡하고 자빠졌죠 라고 웃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막말을 해서 선거를 망쳤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비난했다고 안철수 의원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받았는데요. 아주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안철수 의원의 글을 그대로 공유하면서 짧게 글을 남겼는데 길게 쓰고 자빠졌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땡땡하고 자빠졌죠를 인용해서 비꼬면서 비판을 한 겁니다.
이 두 분들 오늘도 설전 계속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땡땡하고 자빠졌죠. 일화를 다시 언급하면서 이 전 대표가 가장 먼저 안철수가 막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지면 대통령 당대표 다음에 세 번째로 안철수가 책임자다 이렇게 주장했다면서 이 전 대표가 가짜뉴스를 퍼뜨린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있지도 않은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내부 총질하는 구성원들은 해당 행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면서 제소 방침을 좀 확고히 했고요.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안 의원은 방송에 나가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맞받았는데요. 이 전 대표도 억울한 마음을 좀 토로했습니다. 예. 제가 무슨 세 번째 패배 책임으로 본인을 지목했다고 이상한 주장을 하는데 이 라디오 방송에서 청취자들에게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하면 누구 책임인지 의견을 달라고 했고 그때 안철수 의원이 보기 3번 이었던 것인데 객관식이었던 거군요. 네, 그걸 두고 이제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세 번째 책임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한 겁니다.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아니, 객관식일 것도 한 10번까지 뒀으면은 이런 오해는 또 없을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안철수 의원을 두고 한심하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또 안철수 의원은 또다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립니다. 응석바지 이준석을 가짜뉴스 배포, 명예훼손, 또 강서구청장 선거 방해 혐의로 제명해 줄 걸 요청하는 서명운동 전개한다고 했고요. 예. 또 이준석 대표가 맞받고 하면서 설전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제가 그 방송을 안 봐서 한 보기가 한 4번 정도까지 있었으면 4번이 누구인지 좀 궁금합니다. 요즘 보면 또 그리고 가짜뉴스 홍수 속에 사는 그런 모양새예요.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성남 시절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일단 백현동 사건 기소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일단락은 된 거죠. 물론 네, 수사 계속 하겠지만요. 네,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이제 일단락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검찰은 어제 이 대표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았던 3개 혐의 중에 백현동 사건 분리해서 우선 기소를 했었죠.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먼저 기소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위례 사건 모두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이뤄진 범행이고 이 범행의 구조 유사하고 피고인이 이 대표로 동일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대장동 위례 사건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먼저 기소를 했습니다. 자세히 본 분들도 이게 지금 재판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또 뭘 하고 있는지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경기지사 시절에 그 의혹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먼저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겼던 대북송금 의혹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추가적으로 보강 수사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수원지검은 지금 이 대표 관련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전담수사팀 꾸렸는데요. 이 수사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한 의혹 물론이고 이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하게 되고요. 또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도 전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지난 대선 국면에 허위 보도 관련해서 지금 그 의혹도 검찰이 또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사의 범위가 이 대표 주변까지 넓혀졌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금 대선 개입 여론조사 특별수사팀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대표 주변을 향해서도 수사망을 넓히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해서 허위 보도했다는 의혹의 배후로 이재명 당시 후보의 캠프 인사들을 지목하고 있는 건데 이 특별수사팀이 지난 11일에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최모 씨 그리고 민주당 국회 정책연구위원 김모 씨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그리고 인터넷 언론사 리포액트 기자 허모 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을 했습니다. 지금 검찰은 이런 보도가 왜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사안의 진상을 속속들이 다 규명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참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푸바오 판다죠. 푸바오의 동생들인 쌍둥이 판다에게 드디어
예쁜 이름이 지어졌다고요? 맞습니다. 이 푸바오의 동생인 쌍둥이 판다들 곧 생후 100일을 맞게 되는데요. 예쁜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슬기로운 보물을 뜻하는 루이바오, 그리고 빛나는 보물을 뜻하는 후이바오로 결정이 됐는데요. 어제 취재진과 초청 고객 함께 했던 미디어데이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루이바오, 후이바오 공개가 됐습니다. 어느새 정말 훌쩍 큰 모습이었는데요. 태어날 당시에는 이 친구들이 각각 180g 그리고 140g으로 아주 작았는데 약 100일 만에 30배 이상 체중이 증가해서 5kg을 넘어선 모습이었습니다. 이 강철원 사육사, 판다 할아버지로 불리는데요. 이 100일간 건강하게 성장해준 루이바오, 후이바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건 물론이고 또 이들의 엄마, 최고의 모성애를 가진 엄마 아이바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뿐 아니라 판다 가족 모두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보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큰 판다가 태어날 땐 이렇게 작게 네, 아주 작게 태어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